박수민의 이바이크 스토리 11번째 얘기가 시작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 좀 심각하죠? 리튬이온 포베아에 가까운 리튬이온 걱정 때문에 이제 전기차는 물론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킥보드 모든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아졌습니다. 이거 정말 안전할까? 이거 정말 위험이 없을까? 걱정되시죠? 대부분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자, 가장 근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워치, 리튬이온 배터리 들어가죠. 우리 맨날 쓰는 스마트폰,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는 분 중에 몸속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넣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떤 특정한 의료기구인데요. 몸속에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 무섭다고 사용을 하지 않고 나 안 쓰겠다고 물리칠 수가 없을 정도의 세상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리튬이온 배터리가 다 위험할까요? 사실은 다 위험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지만 이 위험성을 현재의 기술로, 많은 과학 기술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조금 더 알고 좀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좋은 제품, 사고가 안 나는 제품을 고르면 이 리튬이온 배터리 포베아 때문에 전기차를 안 사거나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를 꼭 이렇게 멀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하나 둘 체크해서 가면서 한번 찾아보고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완벽하게 안전한 배터리를 찾겠다 이러면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100% 안전한 배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반전고체 배터리, 이런 뭐 특수한 배터리들이, 사고 안 나는 배터리들이 연구하고 실제 샘플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상용화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고요. 지금 그렇게 좋은 배터리, 정말 100% 안전한 배터리가 있다면 상용화 됐겠죠.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생각해 보면 자동차에서 전기 자전거가, 전기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연기관, 뭐 가솔린이나 디젤 차는 사고가 안 생길까요? 실제로 나온 비율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솔린차, 디젤차, LPG차 다 같이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왜 전기차에 대한 화재에 대한 얘기가 크냐면요, 이 규모가 좀 다릅니다. 이 가솔린차에서 불이 났을 때랑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터졌을 때 불이 났을 때는 차원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전기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요,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분이고 예측 가능한 구간에 있는 어떤 특정점을 피하면 어느 정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고 나는 기준이 보면요, 이번에 최근에 전기 자전거 쪽에도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가 중국산 배터리인 경우였습니다. 두 건을, 제가 최근에 난 두 건을 체크해 보면 저가 중국산 배터리였고요. 제대로 된 제품, 예를 들어서 뭐 메이저급이나 국내 배터리 정도, 삼성, LG나 파나소닉 정도, 무라타 배터리 정도 사용한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완벽하게 안전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싼 거는 싼 이유가 있고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국내에도 인정받고 파는 제품 중에요, 전기 자전거가 40만 원대 전기 자전거도 있습니다. 50만 원 안 되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 전체 값이 50만 원을 칩시다. 그럼 유통 마진, 대리점 마진, 뭐 수입 마진 다 빼고 나면 실제 원가가 얼마 정도 될까요? 뭐 대충 어림잡아서 50%로 칩시다. 25만 원짜리 전기 자전거에 나머지 기계적인 파트 다 빼고 나면 배터리 값이 과연 얼마가 될까요? 10만 원 미만이라고 밖에 계산이 안 나옵니다. 자, 10만 원짜리 배터리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된다면, 옛말에 있습니다. 모르면 비싼 거 사라고. 좀 가격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가형 싸고 뭐 세상에 싸고 좋은 제품은 없습니다. 특히 전기 자전거, 특히 배터리에 관해서는 싸고 좋은 적은 없고요, 비싼데도 조금 제값을 못하는 제품은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싸고 좋은 제품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싼 거 사서 특히 묻지마 배터리, 인정 없이 중국에서 알리에서 살 수 있는 배터리를 사서
이거 얼마에 샀다고 자랑하는 거 참 답답합니다. 이유는 배터리를 싼 게 아니고 싼 시한폭탄을 산 것입니다. 싼 건 싼 거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맞는 성능이나 그 가격에 맞는 안전성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르면 비싼 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알리에서 저도 가격 체크를 많이 해보는데요. 제대로 들어간 셀을 사용한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유통 마진이나 보험료 계산해 보면요. 알리에서 산 제품은 보험 안 됩니다. 직구한 제품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다 계산했을 때 실제로 가격이 싸지 않았습니다. 국내 제품에 들어가는 그 유통비용이나 나머지 계산해 보면 싼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싼 거 사셨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삼성, LG가 최고 셀을 만들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도 탑으로 통합니다. 보통 한 4개 정도 브랜드를 치는데요. 그 속에 2개가 우리나라 브랜드입니다. 자, 이 제품을 사용한 제품들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가형 제품에도 S사 제품이 셀이 들어갔다, L사 제품이 셀이 들어갔다고 많이 광고를 합니다. 실제로 팩을 열어봤을 때 제품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은 셀이라도 회사가 S사 제품이라고 해도, 최고 제품 S사 제품이라고 해도 이 셀의 종류에 따라서 쉽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500원짜리 셀도 있고요, 5,000원짜리 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S사 제품은 맞습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를 썼는지 500원짜리를 썼는지는 열어봐야 아는데, 같은 S사라고 우기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셀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하지 꼭 어떤 회사 제품이라고 다 믿을 수 있다, 그건 또 아니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좀 좋은 거 사라고, 비싼 거 사라고. 비싼 거 샀을 때 확률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싼 제품, 비싼 제품의 차이는 안전도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은 셀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사용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아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용법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동안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안전성, 제가 몇 가지 기고를 하면서 오죽했으면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링크를 해드릴 건데요. 나중에 보시면 자전거 생활에 연재했던 기사인데, 나름대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으니까요. 링크된 상세한 글들을 시간 나시면 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벌써 한 8년 전부터 계속 연재했던 글하고 기고했던 글들에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글 영상 밑에 링크를 다 해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다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위험하다고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덜 위험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대안은 지금부터 한 가지씩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영상에 첨가된 영상을 좀 보시면요, 가장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는 대부분 가장 많은 비율이 충전 중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배터리를 입력할 때 아웃풋보다 인풋 들어갈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충전 양에 따라서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 충전된 셀 하나당 4.2V까지 충전된 배터리는 거의 폭탄 수준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고요. 이게 5%만 빠져도 상당히 안전성이 좋아집니다. 95% 정도 충전량을 가질 때. 그리고 한 50% 정도 보는 3.6V에서 3.7V 사이가 비교적 안전한 편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국제법에 배에 싣거나 비행기에 실을 때 리튬이온 배터리를 싣거나 대량으로 옮길 때는 40% 이하를 유지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셀당 약 3.5V 이하를 내려서 하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같은 폭탄이라도 충격을 줬을 때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지만 이 전압이 낮으면, 쉽게 말해서 10% 이하로 전압이 떨어지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3V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고철입니다. 쇳덩어리지 이게 폭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4.2V 만충되었을 때는 사실은 부피도 조금 늘어납니다. 미세하지만 늘어나고, 늘어난 상태에서 가장 위험하니까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밥을 먹을 때, 입력을 할 때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가 늘 가장 크게 강조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일 때 충전하라. 내 시야에 있고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을 때
공간에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내 눈이 없고 내가 자리를 뜬 사이에는 충전 스위치를 꺼서 충전을 중지시키고 내가 있을 때 충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지켜보고 대처를 세울 수 있을 때 그때 충전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안전한 방법입니다. 더 중요한 얘기도 하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사실 잘못된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걸러서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많이 공부하시면 어느 게 잘못됐고 어느 게 잘 된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식이 얕은 상태에서는 이쪽 한쪽 말만 들으면 맞는 말 같죠. 그때 나중에 좀 더 공부하니까 그 말이 틀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유언비어에 속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에 속지 마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보이니까요. 열심히 하시고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함부로 리플 달면 안 됩니다. 카페에서도 배터리 관련 이런 위험물 관련돼 있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정확한 나름대로 실험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몰라도 남이 들었던 얘기를 남이 했던 얘기를 진실로 믿고 이게 맞다고 이렇게 강조하시면 서로 나중에 얼굴 붉히고 봐, 너 때문에 문제 생겼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은 지식 함부로 나누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배터리의 안전의 첫 번째 요소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일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충전할 때 아까 충전할 때 사고 가장 많이 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충전할 장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충전을 할지. 자,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을 해보면요. 저희가 주로 아파트에 많이 사는데 아파트에서 충전을 하지 말아야 될 곳이 꼭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현관 앞에, 신발장 앞에. 왜 그러냐면 혹시나 실수로 문제가 생겼을 때 아파트의 현관 외에는 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관에 충전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관을 피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충전할 것인가? 대안으로서 아파트에서의 대안으로서는 뭐 화장실 같은 데 있죠. 화장실도 습기가 너무 많고 위험해서 물이 많으니까요. 보통 대안으로는 베란다 쪽을 많이 추천합니다. 독립된 베란다가 있으면 이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이게 그냥 팍 낱개로 터지면 이게 터졌을 때 불꽃이 옮겨나서 불이 붙는 게 무서운 거지 실제로 그 폭발력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될 수 있으면 불 붙을 것이 없는 베란다 쪽이 제일 좋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충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그냥 타고 다니고 자전거를 차 속에 보관하고 뭐 타고 와서 사무실에서 눈으로 볼 때 샵에서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충전을 하지. 그리고 충전할 때 그 나머지 조건까지도 꼭 생각하시는 게 안전한 것이 좋고요.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좋은 배터리를 사면 그렇게까지 까탈스럽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유비무환 만약에 생길 수 있는 나에게도 생길 수 있는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벤츠에서도 불이 나는데 어떡할 것이냐. 그러니까 혹시나 정말 만약에 생길 걸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충전량이 중요한데 배터리가 4.2V로 완충되면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얘기하면 저도 같은 얘기를 하지만 100% 하지 말고 90한 5%만 충전해서 쓰자. 실제로 전기차,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오래 사용하는 유명 가전 이런 것들 보면요. 셀당 4.2V 풀 충전을 하지 않습니다. 4.1V대에서 어느 정도 용량을 줄이고 용량을 줄인 대신 안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전기차 보통 배터리를 8년에서 10년 산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도 그렇고요. 실제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 우리가 알기로 보통 3년 내에면 수명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용량이 떨어지고요. 특히 만충을 풀로 꽉꽉 시켜서 사용하는 배터리는 수명이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5%만 양보하면 얼마의 이익이 생길까요? 충전량 5%를 양보하면 쉽게 말해서 주행거리 5%를 줄이면 안전은 2배, 3배, 4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용량을 줄여서 사용하는 거. 국내 모 자동차가 초창기에 나와서 사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 리콜 했어요. 지금도 리콜 안 받은 차 있긴 한데 와서 한 내용이 뭐냐면요. 거리를 줄이고 충전 전압을 낮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리콜 받은 차들은 거리가 줄었다고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는 결국은 충전 전압을 낮췄다고 봅니다. 4.에서 셀당 4.15V, 18V 충전하던 것을 4.1V대로 낮추거나 전압을 낮추면 거리가 줄어드는 대신 더 안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량을 좀 낮추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이 충전량을 낮추는 방법은 충전 전압을 낮춰야 되는데요. 전문가 영역이긴 합니다. 특정 회사, 특히 저희 벨로스타 같은 경우에도 원하시면 원하는 양의 충전 전압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충전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때 나는 95% 충전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저희가 맞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또 얘기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할까? 요거는 뭐 전문가 영역이긴 한데요. 1년 이내에 고장이 났다 했을 때는 무조건 제조사로 보내서 AS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완성차의 경우 보통 6개월을 보증을 하고요. 한 1년 정도면 비교적 배터리가 새 거니까 이 배터리는 AS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2년 된 배터리 고장이 났다. 그럼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간단한 고장일 수 있습니다. 뭐 충격을 받아서 선이 끊어졌거나 뭐 스위치가 나갔거나 퓨즈가 나갔을 때는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한데, 셀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은 수리가 좀 힘듭니다. 완벽하게 셀이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긴 제품을 99%의 성능을 끌어내는 것은 지금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2년까지는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2년 넘고 3년 넘은 배터리 고장은 깔끔하게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시고 새 배터리를 사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무리하게 수리해서 수리비 들여도 나온 결과물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배터리 수명은 약 3년으로 봅니다. 3년까지는 정상적인 사용을 할 수 있지만 3년 넘어가면 정상은 아니고 덤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만 3년 넘은 배터리 수리해달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환갑이 넘고 70대 어르신이 만약에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병원에서도 암으로 돌아가실 확률보다 다른 병으로 돌아갈 확률도 있으니까 치료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입니다. 배터리도 3년이 넘으면 수리비보다는 나올 수 있는 기대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냥 새로 사는 걸 더 추천합니다. 제가 늘 배터리에 대해서 조언을 받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배트릭스 사장님이신데요. 몇 가지 조언을 또 받았습니다. 제가 이 글을 정리하면서 첨언을 좀 해주십사 했더니 제가 빠뜨린 부분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침수. 전기 자전거를 우리가 타다 보면 비 올 때도 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물에 취약합니다. 팩이 절대로 침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비가 오면, 소나기나 큰 비가 있으면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맞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뭐 다리 밑이나 건물 밑이나 이렇게 실내로 들어가서 비를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슬비, 보슬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고 나면 배터리를 꼭 그 침수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배터리가 물에 잠기거나 했으면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KTX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차 모형으로 생긴 배터리인데요. 이 KTX 배터리는 절대로 뒤집어서 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우산인데 우산을 뒤집어 놓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KTX 배터리를 뒤집어서 장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달아서 불이 나신 분이 있습니다. 쇼트가 돼서 나중에 배터리가 터졌습니다. 원인은 본인이 잘못한 겁니다. 자, 조심하시고요. 절대로 침수된 배터리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이 들어간 배터리는 제조사로 보내거나 해서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가 전기 자전거는 움직이는 아주 열악한 조건입니다. 진동도 심하고 특히 일반 리지드 포크나 샥이 없는 자전거들은 더 충격이 많이 갑니다. 심하면 스폿이 떨어지기도 하고 전선이 떨어지기도 하고 충격에서 떨어뜨리거나 해서 셀이 변형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위험한 기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원통형 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이 생기거나 찍히게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셀 한 개만 망가지면 이 모든 팩은 다 망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그래서 셀은 절대로 안정되게 잘 건강하게 보존이 돼야 되고요. 셀을 충격을 받아서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꼭 제조사로 보내서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충격에 대한 셀이 데미지가 갔을 때는 그 다음 안전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배터리를 쓰라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꼭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많이 강조했습니다. 충전에 대한 얘기. 제가 20분짜리 충전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 유튜브에 있습니다. 충전에 대한 모든 잘못된 거, 잘된 거,
방법 다 나열했던 20분짜리 동영상 링크 해드릴 테니 참고하시고요. 자, 충전기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실제로 이제 그 관심 있게 본 이 사고 영상들을 보면요, 거의 충전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정된 충전기, 배터리 용량에 맞는, 배터리 BMS 성능에 맞는 지정된 충전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보통 과한 거,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를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게 사용하다가 사고 나신 분이 있고요. 어떤 경우냐면 BMS가 허용하는 충전 용량이, 충전 압력이 4A인데 8A 충전기로 충전을 합니다. 그러면 가끔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BMS가 자기 용량의 한계를 벗어나면 나중에 열이 발생하고 문제가 됩니다. 이 발열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하면 타버립니다. 소자가 타버리면 제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충전 중에 사고 일어나는 중에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가 가장 많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충전기 자체가 전압이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41.5V, 42V로 세팅을 했는데 전압이 불안해 43V로 올라가 버렸어요. 실제로 42V 세팅이고 42.5가 완전히 데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시한폭탄이 되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기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끔 가다가 꼭 충전기가 제대로 된 전압이 나오는지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충전기는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잘못 떨어뜨리고 하면 금방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얘기 하나만 더 합니다. 대부분 충전기가, 저속 충전기는 공랭식입니다. 2A짜리는 따로 팬이 없고 그냥 일상생활적인 기후에서, 실내에서 노출된 상태로 냉각을 시키는데, 실제로 이 냉각 기능은 한 20도일 때는 정상인데 이 공기가 30도가 되면 냉각이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충전기가 50도 이상도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한 60도까지 올라가도 충전기가 고장나는 건 아닙니다. 많이 전화 왔습니다. 혹시 충전기 고장 아니냐고. 고장이라고 오해하기 좋은 게, 이 냉각이 잘 안 되는 뜨거우니까 만졌을 때 뜨겁다고 느낄 정도인데, 이게 실내 온도가 20도면 그럴 리가 없는데 실내 온도가 30도니까 공랭식이 냉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놔둬도 이상은 없지만 좀 걱정이 되시면 제일 좋은 게, 충전기 충전할 때 바로 앞에 선풍기를 켜주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이제 노트북 밑에 보면 까는 거, 팬 달린 거, 그런 것도 놔두고 위에서 충전을 하시거나, 뭐 따로 개조해서 팬을 다는 것도 방법인데, 제일 그냥 간단한 건 선풍기를 켜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전 중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충전기가 고장 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배터리를 장기 보관할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배터리를 완전히 42V로 완충해서 셀당 4.2V 상태로 장기 보관하면 셀에 데미지가 가기도 하고 셀의 수명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시즌 중에 자전거를 늘 탈 거면 갔다 와서 저녁에 충전해서 풀 충전해 놓은 게 맞습니다. 내일 아침에 갑자기 장거리를 갈 때 배터리 용량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요. 또 급속 충전도 안 되고, 그래서 충전을 해 놓은 게 시즌이 끝나고 11월 넘어서 내가 자전거를 잘 안 타거나 접어둘 때, 그때는 50%에서 한 80% 정도 완충한 상태로 보관하지 마시고 36V에서 38V 사이에 어느 정도 중간 정도에서 30V 정도로 전압을 충전해서 보관하시고, 대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서, 전압을 체크해서 모자라면 조금 더 충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안전한 충전은 좋은 충전을 적절하게 해야 되지만 충전 전압이 되게 중요합니다. 36V 이하로 내려가면 비교적 안정해집니다. 40%, 비행기에 실을 때 40%, 35V, 3.5V 이하로 충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중간 정도로, 밥을 먹을 때 따지면 중간 정도로 먹고 적당히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유지하는 게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포배아를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자, 몇 가지 쭉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쭉 다시 점검을 해 보시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킬 것만 지켜주시고, 그리고 싼 거 좋아하지 마시고 지킬 거 지켜주시면, 안전한 거, 안전한 방법만 알면,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것이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저 앞으로 좀 더 안전한 배터리, 예를 들어서 충격에 강하고 터지지 않는 안전한 배터리, 아마 10년이나 20년 뒤에는 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해서 즐거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예스민의 이바이크 스토리 11번째 얘기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